사이에 LLM 위키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어요. 카팟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사람들이 위키를 개인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더라. 왜 실패를 할까? 자, 제가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3년 전에 들었어요. 3년 전에. 저는 노션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유튜브에서 노션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옵시디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오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시각적으로도 너무 좀 개발자스럽고 일반인 친화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자료가 수천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개가 되는 거를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여기다가 파일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 수천 개를 그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그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것이 노션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입세 소식지예요. 여기 지금 36호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36호를 빼면 전체가 이렇게 나와요. 입세 소식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이메일의 전체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내가 지난번에 그 16호 때는 뭘 보냈을까? 요걸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노션 AI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저는 매뉴얼을 주로 다 이걸로 만들거든요. 웬만한 거를. 얘는 매뉴얼을 만들어 줘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캔버스 공부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곳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 캔버스를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노션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유료만 가능한 거예요. 무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노션은 기본적으로는 무료인데 거기서 노션 AI 기능이 있어요. 그건 또 유료예요. 그러니까 노션 유료 계정이 있고 플러스 AI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노션을 사람들한테 일반 노션만 써도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권해드려요. 왜냐면 무한정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료로 가면 뭐가 좋으냐? 파일을 올리는데 파일 하나의 용량이 5메가 이상 되는 걸 올릴 수 있어요. 무료 버전은 5메가까지 밖에 안 돼요. 5메가 이상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몇 메가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몇 기가짜리도 올릴 수. 자, 제가 노션 이전에 에버노트를 사용을 했는데 에버노트는 한 노트당 200메가까지 밖에 못 올렸어요. 그걸 쓰면서 제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책을 스캔해가지고 PDF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50메가, 60메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600메가, 700메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에버노트에다 올리려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션은 1년 그 연회비만 내면 무한정 큰 파일들을 막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런 기능들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프로를 쓰는데 거기서 AI가 있다 그래가지고 AI를 쓰다 보니까 제가 매뉴얼을 만드는데 노션 매뉴얼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얘가 쭉 만들어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서 이 내용을 추가해줘. 그럼 또 추가해주고. 그것이 지금 캔버스에서 가능한 그런 기능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얘가 그걸 시작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모든 자료는 지금 노션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옵시디안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옵시디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는데 옵시디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식의 연결. 노션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지를 못하고 또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노션은 백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쪽에다 연결시켜주고 하는 좀 복잡했는데 옵시디안은 그 자리에서 우리 지난번에 마크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크다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구조화. AI가 쉽게 이렇게 인식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든다면 마우스를 쓸 일이 별로 없다라고.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큰 글씨, 작은 글씨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가가지고 선택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중괄호 2개 하고 그 제목 쓰고 중괄호 2개 닫고 이러면 요것이 하나의 문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쉽게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 링크를 어쨌든 다 제가 만들어줘야 된다. 요만큼의 링크를 제가 다 만들려면 이게 엄청난 수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이제 옵시디안을 밀어놨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요즘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 LLM의 이 옵시디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이제는 내가 만든 문서를 내가 연결하고
내가 작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LLM을 통해서 이거를 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료만 집어넣어주고 내가 필요한 자료들만 뽑아서 쓰는 거죠. 이해가세요? 요 나머지 각각의 파일들이 제가 주간 AI 소식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요. 거기에는 매주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기업이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좀 몇 주를 받아보면 딱 느낌이 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추세가 지금 이번 주가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지난주, 저지난주 몇 달을 거쳐서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걸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그 주간 소식지 그 문서들을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한다면 그거를 다 AI한테 집어넣어놓고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정리해줘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각각의 회사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그 작업을 하려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작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LLM 위키는 내가 그 소식지만 계속 여기다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인제스트 해줘. 그러면 얘가 그 인제스트 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처음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왔을 때 애플이라고 하는 문서를 따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에 애플 소식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세 번째 주에 애플이 또 나오면 이것도 또 여기다 지가 알아서 넣어줘요. 그리고 연결을 해주고. 자, 이 작업을 내가 수작업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의 관리와 데이터의 관리를 내가 수작업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노션에 대한 매뉴얼만 수십 번을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노션은 내가 만든 자료를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노션 자료가 있어요. 자, 노션의 나름대로의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노션 매뉴얼 3장에 자, 노션 블럭의 종류와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3장에 해당하는 거를 토글로 만들어 놨느냐. 여기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다른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041 노션 완전 뭐 이런 거에 가서 보시면 여기 3장 요게 있어요.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쳐져 있는 요것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노션 블럭의 종류와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안내 요렇게 수정을 하면 예상하시다시피 아까 여기에 가서 보시면 안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백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션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 블럭을 하나를 그 링크로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면 이쪽에서도 하나의 완전한 문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내가 뭐를 수정을 하면 여기도 같이 수정이 되는 거, 서로 연결이 돼 있게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을 많이 만드는데 매뉴얼을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매뉴얼 저런 매뉴얼 해가지고 여러 개 매뉴얼이 나오는데 그 매뉴얼들의 히스토리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블럭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항상 이렇게 갖다가 쓸 수만 있진 않고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뭐 감마 버전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조차도 이게 LLM 위키에서는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수정된 부분,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B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수정할까요? 나한테 질문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사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LLM 위키에 대한 거를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뭔가 자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옵시디언은 완전 무료예요. 옵시디언은 내 컴퓨터의 로컬 이 폴더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장 공간을 얘가 자기네들이 무슨 클라우드를 주거나 그러질 않아. 모든 자료는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한테 어떤 과금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올릴 수 있는 저장의 한계가 있잖아요. 또는 어떤 거는 올려져 있는 공간의 한계는 없는데 올리는 양의 한계는 있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60메가를 올릴 수 있다. 한 달에 내가 100기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올리는 거, 올려져 있는 거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과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옵시디언은 뭔가를 올리는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그런 저장 공간이 없어요. 내 컴퓨터가 저장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과금을 할 일이 없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내 깃허브 리파지토리에 올리거나 그거는 이 옵시디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 공간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이
유료로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싱크 기능이 컴퓨터에서 쓰고 셀폰에서도 쓰고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쓰고 다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저희가 만약에 웹에다가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가 뭔가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의 공간에 있는 거는 셀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옵시디안은 베이스가 어디라고요? 내 컴퓨터예요. 내 컴퓨터면 내 컴퓨터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셀폰에서도 봐야겠어 라고 하면 뭔가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옵시디안 싱크라고 하는 그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옵시디안이 자기네들 서버를 이제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돈도 내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셀폰에서 보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안 올리고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서 나는 셀폰으로 볼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 무료예요. 어쨌든 무료예요. 공간은 차지하죠. 여러분 그 컴퓨터를 사실 때 싸다고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 지금은 미니멈 제한이 있어요. 미니멈 제한. 자, 윈도우즈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1밖에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윈도우즈 10은 이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11은 뭐 몇 년 전서부터 기본이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메모리 기본 16기가예요. 램이라고 돼 있는 거 무조건 16기가 이상. 그런데 16기가는 이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좀 아쉬운 기본이에요. 만약에 좀 쓰겠다 라고 하면 24기가, 32기가 그 정도 써주면 뭐 앞으로 몇 년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준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몇 년을 쓸 거냐, 이 랩탑을 몇 년을 쓸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윈도우즈 11인데 이제 곧 그 다음 버전 나올 거거든요. 항상 뭔가 OS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러면 메모리, 램을 더 많이 차지를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게 또 상술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 24기가나 32기가 쓰시면 좋고 못해도 16기가 뭐 좀 저렴하게 나온 거 8기가 나온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SSD 그 설마 요즘 랩탑에 HDD라고 들어있는 거 있으면 그거는 쓸 게 아니에요. SSD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Solid State Memory라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로 돼 있어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자, 보통은 이제 M.2라고 해서 요만한 카드가 있어요. 요만한 카드로 이렇게 꽂아서 여기다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메인보드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거를 쓰는데 지금 미니멈이 512기가예요. 512기가 SSD. 그런데 가능하면 1TB, 1TB 그 SSD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를 가지고서 동영상 유튜브 작업을 한다 그러면 2TB 이상 쓰셔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도 1TB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512기가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부지런해야 돼요.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예, 이거 딱 만들고 바로 백업하고 자, 제가 지금 요거는 2테라를 쓰고 있어요. 2테라를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남은 저장 용량 3기가 남았습니다 막 이러길래 그럼 이제 저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다닥 그동안 지금도 저희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강좌를 할 때 화면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부지런해서 바로바로 동영상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리지를 못하고 이번 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네 그럼 제가 그냥 놔두고 요게 2테라예요. 요게 이제 이쪽에 M.2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끼우라고. 그러니까 셀폰에서도 쓰고 뭐 컴퓨터에서 쓰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용량이 크고 뭐 빠르고 해도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거 그거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만족도가. 왜냐면 얘를 가방에서 꺼내야죠, 꽂아야죠, 그리고 덜렁덜렁 거려야죠.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는 백업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위급할 때 한 번 뭐 이렇게 쓰는 용도지 이게 메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장 스토리지는 최소한 1테라 정도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 정말 작업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을 만약에 건들겠다 라고 하면 2테라 정도는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의 랩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느냐가 그것도 이제 또 관건이긴 해요. 자,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인텔과 윈도우즈는 인텔과 AMD가 이렇게 오락가락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그냥 얼핏 듣다 보면 랩탑은 요즘 그 인텔 쪽 제품이
약간 더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신의 CPU를 사용을 할 때,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돌리겠다, 내가 이 안에다가 나는 돈 주고 자꾸 챗GPT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 그거는 싫고 뭐를 많이 물어보고 하기는 하는데 나는 돈은 내기 싫다. 아니, 그러면 각각의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오픈 소스로 이렇게 그 LLM 서비스들을, 모델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것들이 있어요. 오픈 AI, 챗GPT 회사에서도 OSS 뭐시라고 하는 그 모델을 제공을 했고, 여러분 그 안티그래비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GPT OSS 120B 요 모델, 요게 챗GPT에서 공개한 거예요. 작년인가 뭐 올해 초인가. 자, 그리고 클로드에서는 공개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미나이, 구글에서 공개한 것이 젬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젬마.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이 뭐 딥시크,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좀 잘 그러니까 QWEN이라고 QN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좀 괜찮아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 최근에 두 가지 쭉 이어진 경향이 하나 있고, 최근에 어떤 경향이 나왔다가 없어진 게 하나 있는데, 그 쭉 이어진 경향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미국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중국 서비스를 뭐 10분의 1 가격 뭐 이렇게,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낮으니까 중국의 QM 모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달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토큰을 얼만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사의 간판으로 이렇게 보드로 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 토큰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런 랭킹을 이렇게 한 그런 것이 몇 달 동안 있어요. 왜 그랬냐면, 토큰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 뭔가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개발을 할 때 요즘은 다 손으로 개발 안 하고 바이브 코딩으로 하고, 그럴 때 이제 주로 클로드 코드나 챗GPT 그 모델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폭탄을 맞거든요. 저희 요거 보잖아요. 요거 지금 뭐 작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요거 보여드리잖아요. 이 모델. 자, LLM 위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은 요거를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아직 본론에 안 들어갔어요. 자, 카파시가 그 LLM 위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안했다 그랬죠? LLM 위키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할 일과 LLM이 할 일이 나눠져 있게 하자라는.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사람이 했어요. 내가 문서를 만들고, 내가 문서를 연결하고, 내가 문서를 관리하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그 한계가 있죠. 그렇죠. 내가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있냐? 나는 창의적으로 작업하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지, 맨날 여기서 연결하고 있고 이거 제대로 돼 있나 그 점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겠다. 그래서 역할을 나눈 거예요. 역할을 나눠서 사람은 원본 문서를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제3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작업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LLM한테 시키자. 이게 카파시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인제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서를 집어넣으면 얘가 문서를 분해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개념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뭐 내용들을 새로운 문서로 만들고 얘네들 연결하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얘가 하도록 하자.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LLM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가능해졌으니까 얘네들한테 이걸 맡기자라고 하는 개념만 제안했어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각각의 그런 실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가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매뉴얼을 보면 복사 붙여넣기 저희가 했었죠.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첫 번째 파이썬 설치해줘. 자, 두 번째 안드레이 카파시의 옵시디안 위키 개념으로 현재 폴더에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해. 마이위키라고 하는 폴더에, 현재 폴더에, 자, 여기 주소가 있어요. GitHub, 그리고 GitHub 다음에 있는 요거는 AR9AV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아이디예요. 자, 제가 아까 꿈꼴에 이렇게 4개 뭐 이렇게 폴더 보여드렸죠. 자, 그 밑에 있는 옵시디안 위키라고 하는 리파지토리, 이 AR9AV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카파시의 그 개념을 가지고서 그럼 이렇게 구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의 옵시디안 위키라고 하는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개를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죠. 카파시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제안이고,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원본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각각의 LLM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작업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설명서들을 얘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LLM이 그걸 처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카파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구현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거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클로드에서 이제 그 코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클로드 코드를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챗GPT 코덱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다 돈 들어가잖아. 얘네 토큰이니까 돈 들어가잖아. 그럼 명령 하나 내릴 때마다 돈 들어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처음에 한번 딱 구축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한 12,000원 뭐 이 정도가 처음에 일단 들어가고, 내가 명령 내릴 때마다 뭐 몇백 원씩, 그러니까 원으로 얘기하면, 달러로는 뭐 제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만큼의 그 금액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요 개념을 안 지가 몇 달이 됐는데,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돈 들어가는. 여러분들한테 클로드 코드를 구독하십시오, 뭐 챗GPT 그 코덱스를 구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자, 제가 찾아본 개념이, 맨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건데, 맨 처음에 시도를 해본 게 그 개념을 돔레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돔레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 이분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LLM을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로컬 LLM을 사용을 해요. 올라마라고 하는 로컬 LLM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라마 이렇게 생겼어요. 뭐 챗GPT랑 뭐 똑같이 생겼죠. 요것에 이제 모델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델을. 그런데 이 모델은 내 컴퓨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델만 돌릴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컴퓨터 수준을 넘어가는 애를 설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 수준에 딱 맞는 거를 딱 선택을 해서 하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올라마 안 쓰고 그 전에 이제 LM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양대 산맥이에요. 이 LLM을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작년에 터키 여행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걸 갈 때 거길 가면, 그 전에 막 작업을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길 가면 아무래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 작업을 하기가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LM 스튜디오를 깔고 거기다가 요런 모델을 깔아가지고 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간에 나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얘가 그러니까 뭐 저녁에 밤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간 그런 성지순례였는데, 그래서 이제 모델을 다운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딱 만들고 오면 좋겠다. 그 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LLM 인공지능 도와서 하면 뭐 이 바이브 코딩 뭐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비행기를 딱 탔죠.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시간 맞춰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내가 작업할 수 있겠다. 딱 열고, 자, 그 LM 스튜디오를 딱 켜고 이런 거에 명령을 딱 내리고 엔터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행기는 떠 있는데 비행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 그 배럴이 있잖아요. 배럴이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30분이 지나니까 얘가 배럴이가 거의 다 완전히 다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인공지능 그걸 돌리는데 전력이 그만큼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 보통 그 컴퓨터 기껏 해봤자 전기 얼마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많이 먹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돔레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얘는 옵시디안 기반이, 얘는 옵시디안을 메인으로 써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옵시디안 안에서 해요. 옵시디안 안에서. 자, 그런데 얘도 LLM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옵시디안 안에서 그 플러그인을 해가지고 이 올라마를 사용을 해요. 올라마에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옵시디안 안에서 작업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서 성경 위키를 계속 이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 랩탑은 지금
AI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램이 원래 그 AI가 사용할 수 있는 램은 일반 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그래픽 램, V램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윈도우즈에서. 그런데 맥은 유니파이드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메모리 하나를 갖다가 CPU도 사용하고 그 GPU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메모리 양이 쉽게 말해서 LLM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반 컴퓨터는 CPU가 사용하는 램이 있고 GPU가 사용하는 V램이 따로 있어요. 보통 CPU가 사용하는 램이 16기가라고 해도 그래픽 카드에 램이 박혀 있는 그 용량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램이 128기가라고 해도 영향은 미치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모델을 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델을 메모리 안에다 다 집어넣고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용량보다 크면 못 담으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도 꽉 차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여유롭게 돌리지를 못하니까 얘가 부담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컴퓨터들을 보면 일단 랩탑은 게임용 랩탑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V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V램이 하는 역할이 모니터 화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메인 램에서 V램으로 요만큼 차용을 해요. 그래서 16기가 램인데 그 중에서 어느 일부를 V램으로 사용을 하는데 가져가도 기껏 어느 정도 가져가냐면 128메가 화면 그냥 띄울 정도, 그 정도 돼 있고 많이 가져가면 4기가 정도 가져가요. 그런데 그거는 전용 램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 V램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자, 게이밍 랩탑이라고 하는 것들은 싼 게이밍 랩탑 최고급 그런 거에도 기껏해야 들어가 있는 게 4기가, 8기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집에다가 만약에 데스크탑을 해가지고 내가 최고급 그 게이밍 컴퓨터를 만든다 라고 해서 거기다 꽂을 수 있는 그 그래픽 카드 중에 가장 최고급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5090이거든요. 지금 RTX 5090이라고 하는 칩이 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 안에 V램이 16기가 아니면 32기가가 들어가요. 최고가. 그런데 그거 가격이 그 제품 하나가 2,000불이에요. 그런데 그게 2,000불이라고 하는 게 MSRP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처음에 제공하는 가격, 시장 가격은 없어서 못 사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5,000불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그래픽 카드가. 그 그래픽 카드를 그만한 것을 끼우려면 컴퓨터는 또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통 5090 그 그래픽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컴퓨터를 장만을 하려면 한 4, 5천 불은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4, 5천 불 들어가는 그 제품이 거기다가 올릴 수 있는 인공지능 그 서비스가 32기가가 맥스라고. 32기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LLM을 서비스를 돌려서 로컬로 돌리면 아마도 챗GPT로 하면 3.5 정도 쓸랑가 말랑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델들이 그 공개된 모델,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들이 예를 들어서 젠마4 구글에서 만든 젠마4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도 용량이 있어요. 2기가짜리, 4기가짜리, 뭐 8기가짜리, 12기가짜리, 64기가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만한 것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제미나이는 자체 서버에서 돌리는 거고 이 젠마는 네가 받아서 자, 최근에 그 중국에서 Z.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Z.AI라고 하는 회사에서 글램 5.2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그런데 그 글램 5.2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그 클로드 지금 최상위 버전 그것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나왔어요. 땡기죠. 클로드도 최상위 버전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그 페이블이라고 하는 페이블 5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하루 이틀 쓰다가 갑자기 얘가 미 정부에서 그 미국에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한테 다 잘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아는지 제가 그래서 잘려가지고 지금 그 페이블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권자라도 백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토종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다 권한을 이렇게 그 사용을 못하게 제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최신 버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근접한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 놀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소스가 그만한 기능을 발휘를 한다. 그럼 누가 그 페이블을 쓰겠어요? 오픈소스 이거 다운받아 쓰지. 그런데 그 수준이 이게 양자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랑은 다른 얘기예요.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압축하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용량을 작게 만든 버전을
그러니까 성능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용량은 줄이는 거, 요걸 양자화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JPG 파일 있죠, 그림 파일. 자, JPG 그림 파일이 있어요. 그림 파일이 얘가 그 처음에 그림을 딱 만들었을 때 쉽게 말해서 50메가예요. 50메가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저희 그림 편집 프로그램에서 JPG 압축률을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100%로 돼 있죠. 지금은 압축이 안 돼 있으니까 99%로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9%까지 1%를 압축을 해요. 1% 그걸 줄이면 예를 들어서 50메가짜리 그림 파일이 한 30 몇 메가로 줄어요. 1% 줄였는데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JPG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면서 양을 줄이는 그림 파일이에요, 형식이. 그런데 1%만 줄여도 용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1%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화면에 그것이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뭐 심각하게 이거 너무 보기 싫다 이렇게 되질 않거든요. 한 5, 6% 이렇게 줄여도 뭐 그렇게 크게 느낌이 잘 안 가게 얘네들이 그걸 쏙쏙쏙 빼가지고, 그러니까 화소를 줄여가지고 없애가지고 그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그럼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10%로 줄이면 용량이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너무 확연하게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선에 있는 거예요. 양을 줄이는데 성능은 가급적으로 그 상태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성능을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줄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블 5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의 성능을 한 80% 정도 줄여도 그래도 웬만한 성능은 최소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량이 만약에 확 줄어든다면 그럼 우린 그거 쓸만하죠. 그게 용량이 작아지니까. 용량이 있어요. 가장 큰 제품의 용량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50기가다. 이걸 돌리기 위해서 이 모델이 50기가인데 내가 이거를 내 컴퓨터에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양자화를 해가지고 한 30기가로 줄여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능은 뭐 한 80%, 90% 이상 나오게 하면 이 정도 줄이는 것이 나한테는 오히려 더 이득이죠. 그렇게 해서 양자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 글램 5.2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온 그 모델이 페이블 5의 수준에 근접한, 그래서 거기에서 양자화를 해가지고 용량을 좀 줄여서 우리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줄인, 그래서 한 82% 정도의 성능을 낸다라고 해요. 자, 그 용량이 얼마냐? 780기가인가 그 모델의 용량이, 크기가. 자, 그러면 780기가짜리 VRAM이 있는 컴퓨터가 돌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린 거에서 그 컴퓨터의 사양 그것을 제가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로컬 AI 컴퓨터 간단 비교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맥미니 엄청나게 판매가 돼가지고 지금은 가격을 올리고 단종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맥미니가 왜 그렇게 그랬냐? 얘가 기본 모델이 24기가 512기가예요. 그런데 가격이 1300불, 요거보다 더 좀 쌌었어요. 전에 이제 16기가에 256기가짜리, 16기가에 256기가짜리가 600 얼마였어요. 그래, 그게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단종이 되고, 뭐 지금 이제 하는 게 24기가에 512가 1400불이란 말이죠. 얘가 맥스로 올릴 수 있는 메모리가 64기가예요. 자, 이게 한 2200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보다 더 고급 버전 M4 Ma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28기가 1테라 제품이 3700불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램 5.2 양자화 시킨 거 700 몇십 기가 되는 그거를 돌리려면 얘가 몇 대가 있어야 돼요? 한 6대 정도가 있어야죠. 이거 6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로 패키지로 만들면 그거를 돌릴 수 있죠. 자, 그러면 4,000불 잡고 2424 24,000불 정도를 여러분이 내면 그거를 돌릴 수 있어요. 자, 또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DGX 스파크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뭐 작년엔가 냈었고, 그게 128기가짜리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요거 한 제품이에요. 자, 요게 그 3,000불. 그리고 얼마 전에 델이 요거 그 GB10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자, 요것도 한 3,600불. 이런 거 한 6대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 글램 그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돌리면서 페이블 5 수준의 얼추 비슷한 그 정도의 것을 여러분이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뭐 왜 그러지? 그러는데 이 소규모 회사라든가 기업 같은 데에서는 그거를 하나 딱 해놓으면은요, LLM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저기 메타 이런 데서 그 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이거 없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트로픽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느라고 우리 재정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끊었어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공짜로 막 그 토큰 쓰라고 하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일단 그런 것에 맛을 들였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보드를 없애고 했는데, 이 돈 내는 게 이게 토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LLM 위키가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없는 게, 자, 돔레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요것이 LLM, 그 로컬 LLM을 사용을 해서 메인은 옵시디안 안에서 다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옵시디안에서 올라마에 있는 내 로컬 LLM을 불러와서 명령을 내려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로컬 컴퓨터에 그 LLM이 이걸 돌릴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이걸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여기에 키트마노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도 LLM을, 그러니까 로컬 LLM을 주로 사용을 하는 걸로 했어요. 자, 로컬 LLM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런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컨셉도, 이 사람은 로컬 LLM이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로컬 LLM을 가지고서 옵시디안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돔레카라고 하는 사람은 옵시디안 안에서 외부에 있는 올라마 거를 가져와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의 개념은 로컬 LLM에서 옵시디안으로 작업을 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이 AR9AV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돔레카 이거는 옵시디안 안에서만 작업을 해요. 옵시디안 하나만 켜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로컬 LLM 켜놓고 옵시디안 켜놓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는 거는 이쪽에서 보고 작업은 이쪽에서 하고, 그런데 이걸 로컬 LLM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돔레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한계가 제가 돌릴 수 있는 이 24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서 돌릴 수 있는 로컬 LLM의 성능이 제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제가 성경 위키를 만들면서 저는 이제 영어가 불편하니까 나오는 결과물들 다 한글로만 작업을 하라라고 얘한테 명령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세팅을. 그랬는데 영어가 조금만 들어있으면 얘가 문서를 막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막 싸웠어요. 야, 너 왜 한글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영어로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원본 문서에 영어가 있어서 영어로 만들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야, 영어로 만들지 말고 한글로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만들면 또 영어로 나와. 그걸 가지고 실갱이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컴퓨터에서도 로컬 LLM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로컬 LLM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면 가능할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이 그냥 이거예요. 좀 아껴서 쓰자. 처음에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대규모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차근차근 여러분의 LLM 위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요거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의 장점은 일단 그 만들어내는 자료의 그 퀄리티가 제미나이 수준이잖아요. 제미나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수준의 것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뭐 자료를 집어넣고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제 3차 그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뭐 이런 거 있죠.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그 레그라고 있어요. 레그. 그 저희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얘기했었죠. 자료, 중요한 거는 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LLM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근데 우리 회사의 어떤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은 내 자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일반 자료들은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거화돼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실제로 내 업무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나의 영역만의 전문적인 자료들, 이거를 모아놓고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뭐 보여드렸지만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간결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 가능하면 프로를 쓰시면 좋겠지만 프로를 안 쓰신다라고 해도 구글 아이디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 쉽게 얘기해서 구글 아이디를 7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월요일용, 화요일용, 수요일용, 목요일용, 금요일용. 그러니까 무료 계정은 7일마다 한 번씩 리프레시가 되니까 월요일날 월요일용을 죽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가면 화요일용 쓰고, 이렇게 해서
계정을 바꿔가지고 쓰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창 안에서는 그게 계속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지금 요 창, 요 창을 안 닫고 여기서 로그 아웃, 로그 아웃, 그 다음에 로그인 해가지고 계속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지금 그 안티그래비티잖아요. 안티그래비티 말고 요런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기능을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티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에 폴더, 중간에 그 소스, 오른쪽에 여기에 보면 그 인공지능 다 똑같아요. 자, 이거 말고 이번에 XAI가 인수한 커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커서. 자, 이게 커서예요. 커서도 왼쪽에 폴더, 중간에 소스, 오른쪽에 인공지능 똑같아요.